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평생직업교육 학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평생직업교육 학원이라는 것은 학원 설립법, 그러니까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가외 교습에 관한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학원은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다니는 이제 그 학습용 학원, 보습학원, 종합학원 이런 게 있고, 반면에 이렇게 평생 직업교육 학원이 있는데 두 개가 다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 근거해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리면서 진행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평생직업교육학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은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이 평생교육학원을 공부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공부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학교에서 많은 공부를 충분히 했지만 사회생활을 해야 하면서 보면은 또 필요한 교육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도 하고, 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니는 게 바로 평생직업교육학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평생직업교육학원 등록을 하려면 일단 그 학원이 소재해 있는 주소지에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 교육청에 신청을 해야 되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건축물 대장상, 우리가 이제 학원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건물 안에 장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건축물 대장에는 용도라는 게 있는데, 제2종 근린생활시설하고 괄호하고 학원이라고 꼭 명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명시된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거기에 또 학원이라고까지 명시가 간단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원 그거 쓰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일단 건물주가 동의해 줘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건물주가 동의해서 가로치고 학원을 명시한다 할 경우는 이제 구청에서 그 표시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이유는 학원이라고 명시할 수 있는 거는 그 학원 인접 지역에 인접된 곳에 유해한 업소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지만 학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과에서 그냥 학원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관련 이제 구청 안에 여러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과를 다 회람을 해. 서류가 다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학원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라고 오케이가 떨어졌을 때 제2종 근린생활시설하고 괄호치고 학원이라고 명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학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이 다니면 한 층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거는 곧 한 70평 이상이다 할 경우에 그러니까 피난층과 지상을 통하는 직통 계단이 3개 이상이 설치돼야 되는 등 엘리베이터나 계단이나 이런 비상 조치 연결 계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런 점도 유념을 해서 학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임대해야 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원 할 곳을 찾는다 그랬을 때 부동산 하시는 분한테 이거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물어서는 위험하고, 이제 이민경 행정사와 같이 이쪽 분야 전문가에게 질문을 하든, 아니면 해당 교육청의 담당자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써야지, 임대차 계약해서 계약금까지 다 냈는데 그 공간은 어렵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낭패를 보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공간을 임대하거나 또는 내가 갖고 있는 공간 중에 어떤 공간을 사용할 것인가를 정하는 게 평생직업교육학원 등록에서는 가장 핵심적이라는 사항을 강조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정이 됐다. 그리고 이제 평수도 그 과목에 맞는 규모의 평수가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학원을 설립하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평수가 다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그 평수에 대한 것도 정확히 확인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그래서 신청이 결정이 됐다. 그러면 이제 서류가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학원 설립 운영 등록 신청서, 학원 원칙, 교습비 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강사 채용 통보서, 또 성범죄 아동학대 조회 동의서, 건축물 대장, 평면도 및 위치도, 건축물 현황도,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은 이제 주민등록증을 이제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법인 등기부 등본, 정관, 이사회 회의로 기본증명서, 이와 같은 서류를 이제 그 교육청 담당자에게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청 담당자가 서류를 쭉 보고 서류 그럼 접수됐습니다. 제가 현장 실사 일정 잡히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현장 실사를 나오게 됩니다. 현장 실사 나오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비상계단과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이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괄호하고 학원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접수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볼 필요가 없는 거고, 현장에서 비상계단이나 비상구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 이제 그 집합 건물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됐을 때 비상구를 통해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점검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목에 맞게 적합한 공간의 규모인가를 확인하는데, 최근에는 이걸 레이저로 쏴서 그 수치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거 좀 봐주세요, 이것도 포함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가 안 통한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청하는 사람과 현장 실사 나오는 담당자 간의 의견의 차이를 볼 수 있는 게 기둥이라든가 벽이라든가 이런 공간들은 계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넉넉하게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장 실사 나와서 담당자가 오케이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담당자가 소방서로 연락을 해서 이 현장에 나가서 소방 점검을 할 것을 또 요구를 하게 되죠, 교육청에서. 그러면 이제 소방 점검 담당자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소방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실사까지 나온 교육청 담당자가 소방서에다 연락을 해서 여기는 교육청 범위 내에선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방 담당자가 와서 점검해서 소방 관련 점검을 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협조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방 담당자가 와서 보고 오케이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그 시점에 이 학원은 이제 설립 등록이 되는 것이고, 학원 등록증이 나오게 되고, 그 학원 등록증이 나오게 되면 그걸 갖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상 업태 종목에다가 교육학원이라고 명시를 그때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만약에 국비지원 훈련기관을 등록하고 싶다. 그러면 그 학원 등록증을 갖고 국비지원을 위해서 관리번호를 부여받고 실시가능 직종으로 승인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원 등록을 우리가 평생 직업교육 학원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얼마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